악성 빈혈성 두통 하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경우, 쉽게 표현하면 혈액이 부족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사해를 해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피가 부족한데 피를 더 빼면 더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겠죠. 여기다 피를 빼면 큰일 난다는 의식의 말 한마디에 사해를 하다가 마음이 흔들려 치료를 중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입장에 서 가지고 이해를 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면은 이해가 쉬워요. 저희도 이제 이 강의하면서 늘 원고를 쓰면서 답답한 게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책이 이렇게 원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비유법으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도 막상 이게 사해라면 어때요? 악성 빈혈 환자도 사해를 해야만이 악성 빈혈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치적으로 나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상대한테 쉬운 말로 이해를 시켜갖고 끝까지 사해를 해서 그 악성 빈혈을 치료하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걸 이치 치료가 되면은 치료가 되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설득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비유법을 써가지고 쉽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 적에 우리가 악성 빈혈을 환자를 사해를 해주려고 하면 이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 하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해했을 적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일반인보다 이렇게 조혈 기능이 신장과 간 기능이 좋은 사람과 조혈 기능이 나쁜 사람은 이미 몸 상태가 다르다는 거,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해 줄 적에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사해를 해도 10개월, 1년 동안 빼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빼면 뺄수록 기운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한두 번만 빼도 기운이 없이 탁 쓰러질 수밖에 깔아지느냐. 이거는 실제 사해에 임하기 전에 이미 장기가 기능이 떨어져 본인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했다는 증거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해를 안 하고는 악성 빈혈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쉽게 얘기해 주면은 조혈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웬만큼 빼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빨리 안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우물에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많이 나는 웅덩이는 어딜까요? 물을 퍼내도 그만큼 고이고 퍼내도 고이고 하니까 우리가 사해를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미 이렇게 조혈 기능이 아주 약한 사람은 조금만 퍼내도 금방 줄어들고 이게 보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인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해를 했을 적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해를 끝냈을 적에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언제부터 치료 효능이 나타날 거냐 하는 것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부 부작용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악성 빈혈 환자는 일반인들보다 사해를 하면은 몸이 잘 붓습니다. 조혈 기능이 좋은 사람과 조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사해를 하면 몸이 쉽게 붓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붓는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해를 해도 일부 어혈은 떠돌아가지고 이왕 막힌 데다가 더 막아줄 수 있다.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심하게 설명해 주면은 뭐냐고 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느냐 하면은 혈액수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말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장의 체세포가 활동이 왕성할 수 있을까요? 활동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은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도 신장 체세포가 먹이 활동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요산을 걸러주는 기능 이렇게 얘기하지만 걸러주는 기능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냐, 혈액 속에 있는 먹이를 요산을 먹이로 먹고 소화시켜서 밖으로 배설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 자체가 산소가 부족하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의 원인은 바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도 요산 수치가 높아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같이 설명해줘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물론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왔으니까 피를 빼면 더 부족해진다는 말을 쉽게 마음이 흔들릴 법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면 피를 빼면은 피가 더 부족할 건 아니냐,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빈혈 환자의 현재 몸 상태에서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양분만을 넣어줬을 때 과연 빈혈이 치료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한번 반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재 방법으로. 정답은 1%도 없습니다. 치료가 될 가능성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성 빈혈이 오면은 악성 빈혈 한 가지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악성 빈혈이 온 직접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그대로 놔뒀을 적에 2의 3의 합병증으로 다른 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성 빈혈이 왔다가 하면 원인은 뭐예요?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 산화작용에 의해서 녹여버려서 악성 빈혈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산에 의해서 뼈의 보호막을 녹이면 어때요? 골다공증, 물렁뼈를 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 산소가 너무 부족하면은 당뇨병, 또 어혈이 만들어져 가지고 5번에 가서 걸리면 저혈압, 또 협심증, 허리에 와서 걸리면 고혈압, 이놈이 뇌 쪽에 가서 막으면 중풍, 또 산도가 더 높아져 가지고 세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때요? 암,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악성 빈혈이 있는 환자는 이미 이런 병이 온다는 것은 100%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성 빈혈 자체를 기존에 있는 방법 가지고 단 1%라도 재발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따져보면은 사혈요법이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도 찌꺼기 맞았으면 그거 빼내려고 하면 옷 버리고 손 버리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악성 빈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고치는데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일 때 8을 악성 빈혈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이때 사혈하면은 분명히 7, 6까지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감내하지 않고 과연 헤모글로빈 수치가 8 있는 걸 11, 12, 15까지 우리가 얼려놓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없느냐?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녹은 거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진 게 원인데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입으로 끊임없이 넣어줘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본들 어때요? 산이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백날 넣어줘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때요? 철분제를 갖다 넣어주면 뭐 한 달을 먹으면 얼마가 올라간다. 2달을 먹으면 얼마 올라간다. 우리가 몇 달을 먹으면 조금 올라가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철분을 계속 복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 있는 사람을 10일까지 끌어올렸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철분제를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철분제를 안 먹어주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다시 팔로 떨어진다는 거는 비껴갈 수 없어요. 또 이놈이 10일까지 올려놨다고 해서 혈액 속에 산도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아서 오는 병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악성 빈혈이 돼서 사혈을 함으로써 헤모글로빈 수치가 더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내하고 사혈을 하는 게 우리 건강상으로는 유리한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가뜩이나 사혈하기 전에도 피가 부족한데 피 빼면 더 고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이거를 사혈을 하면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덜 떨어지게 하면서 고생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도출해내야 되겠죠. 이왕 고생을 해도 고생을 적게 해야 될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 키우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을 보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적에 수혈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조금 묽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들어간 피가 또 녹아서 또 없어지겠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혈을 받아도 그 수혈의 효과를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인은 뭐예요? 요산 수치가 높은 게 원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혈을 받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면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럴 때 어때요? 요산 해독제를 복용을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 수혈을 받은 것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진 직접 원인은 신장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온 것이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진 게 원인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8번을 확 신장 쪽으로 혈류가 들어가게 해놓고 요산 수치가 떨어진 피를 갖다가 요산 수치가 낮은 피를 신장 쪽으로 돌려주는 것과 산도가 높은 피를 신장으로 돌려주는 게 신장의 회복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혈을 받아준다고 해도 요산 해독제를 함께 복용을 해주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신장만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GOT, GTP 이거를 해독시켜 줄 수 있는 심천원하고 같이 복용을 시켜주면서 수혈을 하고 돌려주면은 어때요? 신장이나 간 회복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되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 안으로 끌어들여놔도 이게 산에 의해서 녹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법으로 이런 사고력을 가지면 어때요? 악성 빈혈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막상 이제 여러 환자를 보면 지금 이 논리가 우리 몸의 생명의 이치로 보면 100% 맞는데 이제 우리가 실전에 임했을 때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헤모그린 수치, 요산 수치가 사람에 따라서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상대한테 이해를 해주고 시작한다고 하면 어때요? 아, 나는 이미 신장이 최악의 상태라서 조혈 기능이 회복되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한 2, 3개월 더 걸릴 거야 하고 이미 알고 들어가면은 사회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때요? 혈액 속에 헤모그린 수치가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근데 거기다 심장이 피를 막 밀어내는데 앞에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 내가 어쩔까 하고 병원에 가서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요. 헤모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 죽는다고 당장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이해 못하면 당장 중단합니다. 의사가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성 빈혈 환자는 특히 사혈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혈에 임하게 해야만이 도중에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